4년 만에 노바디2가 개봉했습니다. 1편이 신선한 구성과 의외의 캐스팅으로 흥행했던 터라 2편도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요. 개봉 결과는 국내 관객 5만 3천 명에 그치며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2편만 떼놓고 본다면 아주 망작은 아니기에 1편과 비교해야 정확한 이유를 알 것 같아서 2편에 앞서 1편을 먼저 리뷰하기로 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 앉은 피투성이 남자가 담배를 입에 물며 참치캔을 따서 고양이에게 먹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엄청 쫄아 있어야 할 상황인데 전혀 상관하지 않는 모습이 심상치 않네요. 두 명의 조사관은 당신 정체가 뭐냐고 묻습니다. 남자가 대답을 고민하는 사이 영화 제목 노바디가 뜨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영화의 핵심이자 차별성은 제목인 노바디로 설명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바디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뜻하며 반대말로 대단한 사람, 썸바디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가 하면 영화 속 주인공들은 거의 대부분 썸바디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존 윅을 예로 들어보죠. 존 윅은 암흑가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주인공을 내세워야 흥행이 쉽고 관객들도 몰입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우리와 거의 다름없는 서민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러시아 마피아계의 거물과 맞짱을 떠서 묵사발을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사회의 해묵은 병폐인 유전무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 전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대중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던 거죠. 감독은 영리합니다. 시종일관 노바디라는 컨셉을 신중하게 지켜갑니다. 이 영화를 흐름으로 나누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주인공인 허치가 노바디임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허치가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썸바디로 돌아가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허치가 계속 썸바디로 남아있으면 설정상 앞뒤가 맞지 않게 되죠. 허치는 썸바디로 살던 인생이 싫어서 노바디의 삶을 선택한 인물이니까요. 그래서 악당에게 모든 걸 잊고 이대로 갈 길 가자고 제안하지만 악당은 분노에 휩싸여서 총공격을 퍼붓습니다. 결국 허치는 원치 않는 썸바디가 돼서 악당을 박살내고 맙니다. 노바디, 일시적인 썸바디 복귀, 노바디 전환 요청, 썸바디로 일망타진. 이러한 콘셉트를 잘 지키면서 이야기를 끌어갔기에 영화가 재밌고 차별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취조실 다음 장면들은 허치가 노바디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의 매일은 평범한 미국 직장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운동하고 쓰레기차를 놓쳐서 아내에게 한 소리 듣고 버스 타고 출퇴근하며 직장에서 일하죠. 가족들과 대화도 거의 없고 아내와 한 침대를 쓰긴 하지만 중간에 베개로 담을 쌓고 잡니다. 허치는 이런 일상에 지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인조 강도가 들면서 일상은 깨집니다. 강도가 허치를 권총으로 위협하는 사이 허치의 아들이 다른 강도 한 명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허치는 강도를 제압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냥 보내줍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실망감을 표출하고 출동하는 경찰 중 젊은 경찰도 나였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웃습니다. 노련한 중년 경찰만 잘하셨다고 위로를 해주죠. 이 사건을 알게 된 주변 남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이웃집 남자는 나 같으면 신나게 몸 좀 풀었을 것이라고 객기를 부리며 허치의 매제는 그런 상황을 대비하라며 권총을 건넵니다. 총을 든 상대 앞에서 여목놀이 하다가 골로 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허세 덩어리들이거든요. 이 사건으로 아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고 아내와도 서먹함을 유지합니다. 허치는 강도 손목의 문신을 생각하느라 일에 좀처럼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허치는 책장 뒤의 오디오처럼 생긴 기기를 조작해서 과거의 동료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강도에게 왜 당했냐고 묻는 상대의 질문에 허치는 상대할 가치가 없었다고 답합니다. 허치는 상대가 아마추어이고 리볼버에 총알이 없다는 것까지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허치의 평정심을 깨뜨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허치의 딸이 야옹이 팔찌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자기 편인 딸의 상심을 보고 허치는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허치는 아버지 요양원에 들러서 리볼버와 탄약, 아버지의 FBI 신분증을 가지고 문신업소를 돌며 강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참전용사 한 명이 허치 손목에 그려진 클로버 7 다이어 2 카드 문신을 보더니
혼비백산에서 인사를 하고는 철문으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허치의 손목 문신은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 국방정보국이 후세인 정권 요인들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이라크 현상수배범 플레잉카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라크 침공 당시 미국 국방정보국은 후세인 정부의 주요 인물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카드 세트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카드에 따르면 스페이드 에이스는 사담 후세인입니다. 클로버 세븐은 공화국 수비대 참모총장 아야드 부타이 알라위, 다이아2는 아딜 압달라 마흐디로 두 사람 다 이라크 전쟁 당시 체포당했습니다. 허치는 이라크 최정예 병력의 호위를 뚫고 두 번이나 요인을 체포한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참전 용사가 인사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 마피아 율리안의 지시로 허치의 경력을 파헤치던 해커가 입수한 기밀 서류에서도 이 사실이 증명됩니다. 허치의 인사 서류는 거의 대부분 검은색으로 지워져 있고 남아있는 사진들은 참혹한 장면들 뿐입니다. 오죽하면 겁에 질린 해커가 자료를 던지고 돈도 안 받겠다며 도망치듯 사라질 정도죠. 강도 부부를 찾은 허치는 팔찌를 달라고 하지만 두 사람은 전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화가 난 허치는 남자를 쏘려다가 옆방의 아기를 보고 그냥 나옵니다. 이들 역시 노버디였을 뿐이니까요. 기분이 엉망인 채로 버스에 탄 채 집으로 향하는 허치는 술에 취한 러시아 마피아 5명이 버스 안에 여성을 희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썸바디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노바디에 불과한 놈들의 행패를 보며 허치는 총에서 총알을 뺀 후 마피아들을 박살냅니다. 이 장면에서 허치가 총알을 버리는 모습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은 마피아들은 매를 스스로 번 셈입니다. 총을 버리고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상대라면 절대 맞붙지 말았어야죠. 몸이 굳어서인지 허치는 선빵을 여러 차례 허용하지만 과거 움직임을 회복한 후에는 개싸움 끝에 남자들을 문자 그대로 박살내버립니다. 여기서 매끄럽고 압도적인 전투가 아니라 처절한 개싸움을 보여준 것도 감독의 탁월한 센스입니다. 존윅처럼 싸웠다면 설정의 오류가 되니까요. 집에 도착한 허치의 부상을 보고 아내는 세심하게 간호를 해줍니다. 허치의 이런 모습이 처음은 아닌 듯한 느낌인데요. 이 상황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율리아는 러시아 마피아로 러시아 마피아들의 연금 프로그램인 옵샤크를 관리하는 두목입니다. 허치에게 맞아 중상을 입은 막내 동생이 불구가 되었다는 진단에 분노한 그는 허치를 찾기 시작합니다. 허치는 이발사의 정보로 율리안의 공격이 있을 것을 예감합니다. 이발사의 정확한 정체는 드러나지 않지만 CIA나 다른 정보기관의 거문으로 보입니다. 노바디2에서는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허치를 계속 임무에 파견하죠. 율리안의 부하들이 예상대로 집을 급습하자 허치는 가족들을 지하실에 대피시킨 후 마피아들을 처리하다가 사로잡혀 끌려갑니다. 트렁크에 갇혀있던 허치는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한 후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보냅니다. 허치는 부상당한 마피아 조직원들을 지하실로 끌고 가서 자신의 과거를 말해주죠. 그때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팔찌를 소파 밑에서 발견하고 허탈해합니다. 증거인멸을 위해 집을 태운 허치는 율리안과 단판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 사이 율리안의 부하 2명은 허치의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요양원을 찾았다가 황천하게 됩니다. 그 실력으로 보아 부전자전인 셈이죠. 허치는 율리안과의談판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회사를 인수한 후 곳곳에 부비 트랩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 옵사크 본거지로 쳐들어가서 마피아들을 제거하고 보관되어 있던 고흐의 그림을 챙긴 후 모든 현금을 불질러버립니다. 아르레 침실이라는 이 그림이 진품이라면 고흐의 다른 그림 경매가를 감안할 때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허치는 율리안의 클럽으로 가서 스테이크를 먹으며 무대 위의 율리안을 도발합니다. 율리안은 허치를 죽이려 하지만 허치의 왼손에 크레모아가 연결된 걸 보고 단둘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허치는 각자 조용히 다시 시작하자며 불탄 돈다발로 옵샤크를 태워버렸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 경고를 남긴 채 클럽을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그냥 싸우자는 거죠. 마지막 장은 썸바디와 썸바디의 대결입니다. 아버지와 옛 동료인 해리가 가세하면서 허치는 썸바디 완전체가 됩니다. 허치는 율리안과 부하들을 아버지와 헨리의 협공과
부비 트랩을 이용해서 제거하지만 율리안을 남겨놓고 총알이 소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허치는 어쩔 수 없이 방탄유리에 크레모아를 붙인 후 율리안에게 돌격한 다음 크레모아를 격반시킵니다. 크레모아를 정면에서 받은 율리안은 즉사하고 허치는 방탄유리 덕분에 살아남습니다. 영화니까 율리안의 시신이 멀쩡한 거지 실제 상황이었다면 시신조차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허치는 폐허에서 나온 고양이를 품에 안고 고흐 그림과 참치캔, 캔 따개를 들고 경찰에 체포됩니다. 영화는 도입부 취조실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정체가 뭐냐며 추궁하는 조사원들에게 허치는 노바디라고 대답합니다. 황당해하던 조사관들은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정말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허치를 바라봅니다. 이부를 생각해보면 전화를 건 사람은 아마도 이발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진빚 때문에 허치는 2부에서 임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는 거죠.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노바디가 썸바디를 이긴다는 의외성을 결말까지 유지하며 이끌어간 것, 수위가 상당한 액션 장르임에도 코미디 요소와의 균형감을 유지한 것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건 음악입니다. 주요 장면마다 깔리는 음악들 역시 이 영화의 컨셉인 의외성에 충실하거든요. 취조진에서 회상 장면에 Don't Let Me Misunderstood나 버스 액션씬 전에 함께 흐르는 I Gotta Be Me, 옵샤크를 박살내는 장면에서 흐르는 The Impossible Dream은 모두 슬로우 모션과 함께 흐릅니다. 빠른 템포의 곡은 카체이싱 씬에 흐르는 팻 베나타의 Heartbreaker가 인상적입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봐도 노바디 1은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